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12월이 됐죠. 네, 12월이 됐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면 거리도 막 캐롤이 울리고 정신이 없고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장식도 달려있고 할 텐데 요즘은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고 분위기가 삭막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원장님? 그래서 저만 해도 12월이 되면 왠지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먼저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뭐 즐겁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네. 뭐.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때는 이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네네. 라디오에서 11월부터 캐롤이 나왔어요. 11월 말이면은 벌써 뭐 징글벨하고 난리가 납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 이상을 그랬어요. 네. 그 뭐 길거리 가면 또 뭐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뭐 한 달 정도를 크리스마스를 캐롤을 그냥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뭐 아주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예?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막 2부에는 다 집에 안 들어가죠. 아유 제가 대학 다니거나 뭐 젊었을 적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집에 안 가는 날이었어요. 집에 안 가는 날로 정해져가지고 우리끼리 정한 거죠. 그리고 눈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또 눈 오면 더 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교통만 안 좋아지고 좋을 거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명동에 나가면은 그냥 떠밀려 다닙니다. 꽉 차가지고. 그리고 연인들은 물론 그렇고 네. 저처럼 연인이 없는 친구들은 3, 3, 5 이제 누구네 집에 모여서 밤새 술을 퍼마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의 시체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그랬죠. 그걸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 파티다. 지금은 그 왜 그랬나 싶은데 아무튼 그때는 뭐 대다수 국민들이 의뢰 그러려니 했어요. 무슨 큰 축제였죠. 네, 뭐 축제. 네. 그런 정도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캐롤 같은 거 쏙 들어갔습니다, 요새. 예? 길거리에서. 전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지금 12월 초인데 예. 한 번도 없고 뭔가 근데 왜 그런 캐롤이 사라졌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거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작권료 때문에 그렇다 하는 네.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네.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요즘은 그 가게에서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권료에다가 요즘은 소음 규제가 심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길거리에서 틀고 그러면 안 돼요. 듣는구나. 네, 그래서 캐롤이 사라진 것도 있고 캐롤에 대한 이제 인기도 옛날만 못한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악이라는 게 좀 많이 단순했잖아요. 우리나라 네. 음악도 뭐 단순하고 외국 팝송 많이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캐롤을 많이 틀어줬는데 요즘은 뭐 캐롤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네. 저작권에 관계없이 캐롤 음원을 14개를 열어줬어요. 발표를 했는데 신문을 아무리 뒤져도 14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캐롤인지 캐롤 제목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캐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저작권 때문에 캐롤이 사라진 것도 있고 네. 옛날처럼 밤새 술 마시고 괜히 명동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맞아요. 성탄 전야를 보내는 건전한 분위기가 맞아요. 좀 사회 분위기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제가 쓴 거예요.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지나고 12월 네. 26일 날 1년 전에 쓴 겁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좀 심하다. 우선 길거리가 너무 한산하다. 캐롤 없는 성탄 전야와 소박해진 크리스마스 연시 장식들 속에, 그러니까 장식도 굉장히 소박해진 거죠.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몇 곳 말고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다. 네. 제가 성탄 전날 작년에 한국 인권대상 시상식 것 때문에 늦게 갔어요. 그래서 10시가 넘어서 지하철 타고 퇴근하면서 잠실역에 딱 내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음산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10시쯤 도착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도 16% 이상 줄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공동체 의식 저하다 뭐 이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거의 영향이 아닌가. 맞아요. 지금 내 앞가름하고 나 살기도 힘든데 네. 누구를 도와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 그렇죠. 일단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쓴 글입니다. 작년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도 같지 않은데 최저임금은 왕창 올리겠다고 해서 죽겠다고 하고 그 때문에 알바생들은 일자리가 줄까 걱정이고 줄었고 청년은 취업이 안 돼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고 필자 같은 서민은 물가가 오르는데 가계의 적자폭만 커가니 애가 타고 그런데 정부는 경제 망치는 헛발질만 여태하다가 지금도 뭘 해야 되는지 헤매고 있어서 믿음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죠. 네, 1년 동안의 일이 이제 예, 1년 전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됐네요. 네, 그대로 일자리 됐죠. 줄까 봐 걱정했는데 일자리 줄었고 취업 안 되는 노이로제에 돼 있고 왕창 올리겠다고 해서 죽겠는데 왕창 올렸고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한 건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네요. 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국민들이 가히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맞아요. 워리 크리스마스. 문법에는 안 맞습니다. 워리는 이제 동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워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말은 안 맞지만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라임이 맞잖아요. 라임이. 워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콩글리시로. 콩글리시로 네. 아니면 글루미. 영어로 글루미 우울한 크리스마스 아니면 아예 그냥 더 심하게 하면 블랙 크리스마스. 완전 깜깜한 거야. 화이트가 아니고 블랙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딱 썼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에는 정말 글루미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요. 될지 아니면 더 심하게 블랙 크리스마스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내년이 지금이잖아요. 요번입니다.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아, 지금 저 정치권 보면 뭐 정신이 없죠. 네, 거기다가 또 어떡해. 무슨 뭐 청와대 그 감찰관은 전 수사관은 막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거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나라 전체가 아주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네. 지금 걱정 많고 우울한 성탄절이 이어지는 거네요, 지금. 아, 작년에는 월이었는데 올해는 블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12월 같지가 않아요. 네. 원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또 축제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이게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굉장히 큰 축제 같은 그런 기념일이었는데 종교를 떠나서 모든 국민에게 큰 행사였는데 이제 지나간 힘든 일들을 털어버리고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벌어질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얘기만 했잖아요. 네. 지금 연말이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송년회. 아, 송년회. 저도 학생들이랑 송년회 했습니다. 네. 송년회를 훨씬 안 해요. 그니까요. 근데 송년회도 생각과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얼마 전만 해도 뭐 송년회면 연말이면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요즘 텅텅 뭐 비었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뭐 평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얼마나 죽겠습니까? 네, 우선 연말이란 느낌이 안 들어서 그쵸. 송년회에 대한 의미가 많이 상실됐고 네. 그냥 만나서 정리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좀 우울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점점.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엔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길 인사드리면서 두 번째 거 해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축제인 크리스마스가 그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부인데요. 이번 시간엔 여러 사람들의 기부 형태와 그런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에 네. 칼럼은 올해 10월 1일 날 쓴 거죠. 기부는 아무나 하나 한다 네. 라는 제목으로 쓴 겁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힐튼 그룹의 CEO 베런 힐튼이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그는 재산의 97%를 콘레드 앤 힐튼 재단에 기부해서 재단의 기부금은 29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한다.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한 셈이다. 한편 빌 게이츠는 재산이 960억 달러, 106조 원이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350억 달러, 39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죽은 뒤 제 자녀에겐 유산의 0.02%만 물려주겠다고 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문화입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네. 엄청나네요. 이게 스케일이 너무 다른데요. 스케일이 다르고 빌 게이츠가 0.02%만 그 많은 재산을 네. 안 물려주고 네. 0.02%만 애들한테 물려주겠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같으면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죠.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는 더 많이 물려주고 기부를 더 조금 예. 하는 거죠. 기부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탈세를 하고 탈세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가 사실 확산되고 있어요.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 자 여기 썼죠. 지난 4월 별세한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은 AI 연구에 발전에 써달라며 재산 500억 원을 모교 서울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500억 원이나. 또 그 방식도 다양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아니면 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얼마씩 적립을 한다. 네. 뭐 스파이크 서비스 스파이크 서비스를 해서 또 바로 그 득점을 하면은 뭐 누구는 뭐 20만 원씩 뭐 또 이렇게 적립을 해서 기부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죠. 더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도 누군 되네요. 뭐 투수는 뭐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뭐 10만 원씩 한다든가. 또 연예인 팬클럽이 요새는 또 연예인 이름으로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쓰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는 또 우리가 좀 흔히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흔치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60년대 초부터 과일 장사를 해온 이 노부부가 평생 땀을 흘려 모은 4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고려대에 기부했어요. 대단하시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있는데 월곡동에 사시는 장선순 할머니 네. 고물을 팔아서 한두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4년간 64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 64만 원은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거죠. 뭐 남들은 400억, 500억 맞아요. 하는데 64만 원, 그것도 4년 동안 64만 원 거면 에게 이럴 수 있는데 전 재산을 지금 다 기부하신 거네요. 전 재산은 평생에. 아니고요. 네. 뭐냐면 이제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지하철 택배로 벌어오는 수입하고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일부러 폐지랑 알루미늄 캔이라는 고물을 모아서 팔아서 성금을 모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를 돕고 싶어서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10원짜리 동전까지 이렇게 해서 모아서 주민센터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들도 큰 감동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할머니는 정말 이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감동이다. 근데. 마음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유가 있는데 기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알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인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세금만 탈세하려고 그러지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우리나라 재벌이나 네. 또 이런 사람들이 회사 돈 말고 네. 자기 돈을 기부했다는 경우는 별로 못 별로 봤어요. 없죠. 예. 그렇게 기부하기가 어려운데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네. 근데 존경을 받는데도 기부한 거를 드러내지 않는 뭐 이유가 있다고 또 부장님. 예. 그게 이제 기부를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부를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네. 내가 400억, 500억을 탁 기부를 했는데 이게 신문에 딱 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부 다 연락 와서 나한테도 기부하라고 합니다. 미치는 일이에요. 왜 나한텐 기부 안 하고 그런 데다 팡팡 쓰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존경을 항의하기도 받는 게 하고. 아니라 네. 피곤하게 하는. 막 어떤 사람은 뭐 항의도 하고, 뭐 삼촌 그럴 수 있어요. 네? 자식들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친구부터 시작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차피 나만 모르는 사람 도와주느니 나한테도 기부해 주셔 하고선 막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거액을 기부할 때는 절대 익명으로 해달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아예 아니면 그거 무서워서 나 기부 안 할란다. 네? 드러내는 거에 네. 대해서 그런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는 되게 염치 없다. 어떻게 근데 그 기부를 해달라고 또 연락을 하나. 그래서 후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때 기부를 해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기부를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기부처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연은 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맞아요. 불쌍하고 사기 했는데 되게 많아요. 네, 뭐, 그래서 예. 기부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까 다 지가 알아서 지주머니에 넣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못 하는구나. 그렇죠.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맞아요. 돈 쓰고 기분 나쁘고 배신당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안 하고 이런 거는 부자가 존경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근데 또 기부를 하고 싶어도 사회 분위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를 했다가 시달리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이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하는데 좀 사회적인 어떤 좀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는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그 할머님처럼 적은 액수지만 몇 년을 모으셔서 그 동사무소에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부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되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